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낮 동안 웃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여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하려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죠. 그리고 그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400년 전 아테네의 한 남자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너는 누구인가? 네가 믿는 건 정말로 네 생각인가? 네 삶은 진짜인가? 그는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그 질문 때문에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한 사람의 단순한 질문이 사회를 뒤흔들고 그를 재판대에 세우고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탐구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너 자신을 알라가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그리고 왜 그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한지 알아볼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질문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지도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부유하지도 권력자도 아니었죠. 그냥 맨발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괴짜였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가 지금 사는 방식이 정말 네 삶인가? 그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였지만 동시에 전통과 신앙에 얽매인 사회였어요. 사람들은 신탁을 믿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뒤흔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 정치가에게 물었죠. 네가 정의를 실천한다고 했는데 정의가 뭔지 설명할 수 있나? 그 정치가는 당황했어요. 평생 정의를 외쳤지만 정작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거울 효과, mirror effect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면 그건 여러분의 내면을 비춥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지와 모순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죠. 결국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섰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청년을 타락시켰다와 신을 모독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재판에서 그는 변호 대신 또 질문을 던졌죠. 내가 잘못이라면 진실을 찾는 게 왜 잘못인가? 판결은 사형이었고 그는 독배를 마셨어요. 죽기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의 죽음은 메시지였어요. 진실을 추구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보여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의 질문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면 왜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요?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그 답을 줍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편안함, cognitive ease를 선호해요. 단순하고 익숙한 아이디어를 좋아하죠. 새로운 질문을 받으면 뇌는 그걸 처리하려고 에너지를 쓰고 때로는 위협으로 느낍니다. 2019년 MIT 연구에 따르면 낯선 아이디어에 직면했을 때 뇌의 아미그달라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네가 믿는 게 진짜 네 생각이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왜냐? 그 질문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정의하지만 누군가 그 생각이 거짓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 자아가 공격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현대에서도 이 현상은 반복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개는 어색한 웃음이나 침묵이 돌아옵니다.
왜냐? 사람들은 깊은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해요. 소셜미디어는 더 심각하죠. 알고리즘이 깊이 있는 토론보다 감정적인 밈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시합니다. 2023년 페이스북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게시물이 중립적인 분석글보다 5배 더 공유된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 출근, 스크롤, 잠이 정말 여러분의 삶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준 거짓된 껍데기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 섀도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우리가 외면하는 내면의 진실이죠.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건 그 그림자를 마주하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피합니다. 왜냐? 진실이 불편하니까요. 소크라테스만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역사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득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7세기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증명했어요. 오늘날엔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몰았죠. 그는 집에 갇혀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의 질문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에요. 니콜라 테슬라는 무료 에너지를 꿈꿨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전기를 공짜로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산업가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가난 속에서 죽었어요. 그의 질문 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않는가?는 돈과 권력을 위협했어요. 히파티아라는 여성 철학자도 있었어요.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쳤죠. 그녀는 이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려 했지만 종교적 광신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죄는 단 하나였어요. 질문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지능을 저주라고 불렀어요. 그는 인간이 의지, will라는 맹목적인 충동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봤습니다. 대부분은 쾌락과 생존을 줬지만 깊은 사고자는 진실의 의지를 따르죠. 그 과정에서 고립된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 갈릴레오, 테슬라 그들은 모두 그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질문을 피하고 편안함을 택한 적 있나요? 아니면 진실을 찾으려다 외로움을 느낀 적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죠. 높은 지능은 사람을 비사회적으로 만든다. 왜냐? 진실을 보면 볼수록 세상의 거짓을 무시하기 힘들어지니까요. 현대사회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더 피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바빠요. 알림, 이메일, 스트리밍 서비스 생각할 틈이 없죠. 2022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 6시간을 디지털 기기에 소비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나요?